안녕하세요. 이음학원 수학과 김수엽 선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많이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기말고사 내신 대비 기간이고, 저 같은 경우도 현재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겨울방학 이제 설명회죠. 설명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과 그 학생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김포에서 수업을 진행한 지도 3년이 조금 넘었어요. 제가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김포에서 수업을 하면서 그 기존 대치동 학생들과 조금 차이점이랄까요? 제가 느꼈던 부분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학생들이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과목적인 흥미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성적을 올리고자 하는 그 열정에서는 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부를 지속해가는 끈기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 고등학교 생활을 이제 떠올리시면은 되게 힘든 시간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공부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고등학생 때는 무조건 남들 다 공부하니까 공부하는 거다. 대학은 다 가니까 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인식해서 힘들게 공부를 했던 건데, 요새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좀 저도 샘플이 작긴 하지만 약간 놀라웠던 경우가 조금 있었는데, 그런 건 뭐냐면 일단은 일부 학생들의 그 고등학교 생활의 삶의 질이랄까요? 그게 너무 높아요. 예. 자유를 만끽하면서 자기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약간 우픈 현실. 예. 그게 조금 약간 좀 놀라웠고, 반 농담으로는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활기차고요. 근데 이제 약간 어깨가 축 움츠러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많이들 겪어보셨을 건데, 언제냐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 과목 선생님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자기 성적을 오픈할 때, 그때는 아이들이 약간 움츠러듭니다. 예, 그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어깨가 쫙 펴지면서 다시 활기차지는 그 초긍정. 예, 약간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아닌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약간 그런 부분은 좀 있지 않나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이러한 성향의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제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 효과적인 수업 구성을 통해서 배움이 있어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학습 시간 내에는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능한 시스템적인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학생들이 학원 안에서 공부를 하는 그 시간 안에서는 되게 올바른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사실 크게 선생님의 지시를 어긴다거나 그런 부분은 거의 없이 잘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로 공부를 하고 느끼는 그 시간 안에서는 제대로 된 공부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 지금 제가 올려드릴 표를 보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첫 번째가 방학 학습이 있고요. 두 번째가 내신 학습, 세 번째가 시험 기간 학습에서 이렇게 총 3단계로 커리큘럼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특징점은 첫 번째가 개념을 3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방학 기간에 한번 선행학습 개념하고, 내신 기간 들어가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심화를 하고요. 세 번째 시험 기간 안에서 물론 내용을 다 배웠지만 특정되는 심화 개념이라던가 아니면 그 학생의 약한 약점에 대한 개념 부분, 그런 걸 한 번 더 짚어줘야겠죠. 그런 식으로 개념을 3번 정도 강조하는 거고요. 수학은 무조건 개념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매번 일일 테스트가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올 때마다. 그래서 그 일일 테스트는 학습 정도를 체크한다 그런 용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테스트만 보고 점수가 이래 그러고 보내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 때까지 좀 붙잡으면서 끈기 있게 좀 아이들이 공부를 시켜서 보낸다, 그런 수업적인 특징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를 보시면요. 일단 수업 실제로 이제 학생이 그날 왔을 때 수업 진행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안내를 드린 거고요. 1차적으로 과제 점검 및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10분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배웠던 그 전에 배웠던 과정에 대한 복습, 공통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판서를 통해서 풀어주고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배웠지만 좀 많이 까먹은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짚어준다. 그런 시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실전 개념 플러스 필수 유형. 수학은 말로 하는 개념만 개념이 아니고 문제 필수 유형들까지 해당해서 다 개념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를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시간은 80분 내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학생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시간, 그날 배우는 모든 양 거기서 다 배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배우고 나서 끝이 나서 다 알면 좋은데 그걸 확인하는 차원차 일일 테스트가 진행이 된다. 그 말씀이고 시간은 아마 30분 이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나면 바로 채점을 매고요.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결과가 안 좋은 학생들은 당연히 귀가를 못 시켜요. 붙잡고 있다가 추가 학습을 시키는 거고요. 뭐 통과를 했던 학생도 오답풀이까지는 다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 시간으로 플러스 알파라고 적혀 있고 개개인적으로 귀가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플러스 알파로 적어놨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요. 이제 두 번째는 끊임없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뭐 획일화돼 있지 않아요. 개성이 강한 학생들이다 보니까 개개인에 맞춰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예를 들어 케이스를 이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뭐 수학적인 재능은 좀 우수하고 그러나 노력은 안 하는 학생 이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김포에. 그러니까 뭐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죽어도 공부를 안 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 학생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뭐 근데 너 왜 공부 안 해? 이렇게 혼내면 사실 기분 나빠요. 그런 걸로 아이들이 변하고 오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다 튕겨나가는 경우가 많지. 이거는 뭐 아이들하고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아이의 장점을 먼저 부각시켜 주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칭찬을 하고 자신감을 좀 고취시킨 상태에서 그러면서 선생님과의 이제 뭐 유대감도 많이 쌓인 상태.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제가 이제 간혹 한 번씩 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자극을 주면서 아이가 해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가는 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성적이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뭐 100점 맞고 그런 학생 되게 많이 있는데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계속 불안해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근데 그 학생들이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저는 선생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멘탈 관리를 우선적으로 이제 해준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불안할 필요는 없다는 걸 대화를 통해서 풀어간다 보시면 되겠고 다만 쌓이는 스트레스를 제가 풀어드리지는 못해. 학생들이 어떻게 스트레스까지 제가 풀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이거는 선생님이 넘어가는 건데 다만 제가 해주는 역할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안이 무조건 필요해요. 그거는 이제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그 부분을 같이 찾아가려고 대화를 통해서 노력해가는 편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가고 있고요. 이 세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은데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들. 그러니까 뭐 수학이라는 과목만 생각하면 윽 하면서 뒷걸음질 치는 학생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학은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두려움을 갖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그냥 공부 안 한다고 딱 데려놓고 계속 공부해 해봤자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학생들 케이스가 되면 일단은 선생님에 대한 신뢰감을 이제 쌓도록 노력을 하고 그 친숙함을 가지고 약간 과목에 좀 접목한다? 그러니까 뭐 수학이 그렇게 두려울 대상은 아니고 하는 만큼 나올 수 있다는 식으로 서서히 변화를 유도해가는 그런 식의 동기부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 상당히 중요해요. 아이들 변화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뭐 경력이 그만큼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특화돼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믿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린 건 이제 학습법입니다. 누구나 강조하는 학습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기성세대 이제 공부했던 고등학교 생활했던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냥 공부를 해가는 거였죠. 그쵸? 근데 요즘 학생들은 그게 아니고 의욕이 생기더라도 실제로 그래요. 그럼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망설이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학습법은 물론 이제 제가 학습법에 대해서도 예 다양하게 지금 계속 제가 뭐 강의도 해왔었고 해왔긴 한데 지금은 시간이 이제 제약이 있다 보니까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까지도 선생님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수업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학습을 이렇게 한다는 거를 아이들한테 계속 심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정규반 학생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얘기를 현재도 듣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물론 저는 당연히 노력하죠. 믿어주시는 만큼 제가 노력을 하는데 필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의 관심도 필요합니다. 저만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와 부모님과 학생 간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재연생 학부모님들한테 평상시에 진행되는 수업에 대해서 그 구성 내용이라든가 배웠던 내용이나 뭐 아이들의 테스트 결과라든가 그리고 피드백 내용 같은 거를 카톡을 활용해서 그날 학습에 대한 내용을 뭐 빠르면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정도 해가지고 전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면서 예,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전달도 해주시면서 그렇게 해서 부모님과 같이 연대해서 아이들을 지도해 나간다. 그렇게 여겨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샘플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샘플을 한번 제가 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요. 예, 한번 읽어보시면 뭐 비교적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고요. 겨울방학 강좌를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김포 현재 이제 예, 겨울방학부터 진행될 수업은 뭐 고등학교 2학년 수학, 고2 수학과 고3 수학이 진행이 되고요. 먼저 고2 수학입니다. 이것도 이제 해당 표를 보시면요. 첫 번째 고2 수학은 수원 개념 완성반이 있습니다. 정규반 형태고요. 화목은 시간이 5시부터 7시까지. 그리고 일요일 날은 문제풀이 해가지고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해서 총 예, 화목일 이렇게 화목일 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강일은 1월 5일 날 개강입니다. 예. 뭐 교재라던가 기타 세부 사항은 예. 뭐 내원을 하시거나 그러면 추가로 나중에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3 수학입니다. 고3은 이제 문이과가 있잖아요. 문과와 이과가 이제 배우는 과정이 다른데요. 첫 번째 확률과 통계 개념 완성반이 있습니다. 이 확률과 통계는 3학년 1학기 내신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문이과가 공통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같이 이제 문이과 구분 없이 같이 하는 수업이고요. 요일은 화요일, 목요일이고 시간은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그래서 화목반이고요. 개강일은 1월 5일 날 개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과 선택 과목인 미적분 과목이 있습니다. 미적분은 저희가 일요일 날 6시부터 9시까지 예, 이렇게 3시간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개강일은 1월 9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되었고요. 짧은 시간이라서 사실은 제가 뭐 예, 드릴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전달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학원에 방문해 주시고 예, 개별 상담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더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오늘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꼭 예, 뵐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